안녕하세요. 크리밸류 대표 정유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저희 이제 글로벌 셀링 특강 6차 시간 동안에 저희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글로벌 셀링의 개요, 그 다음에는 해외 시장 조사, 이렇게 좀 총괄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1시간 동안 아마존 글로벌 셀링의 특징에 대해서만 좀 제가 해외 마켓은 굉장히 다양한 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존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만 조금 짚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존 하면은 대부분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마존은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에 가입하시면은 캐나다, 멕시코까지 통합 관리가 되세요. 그래서 아마존 미국 계정을 만드시면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따로 가입을 안 하셔도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같이 관리를 하게 되시고요. 미국에서 잘 활동을 하시다가 나 일본에도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존 일본. 그 다음에 유럽에도 5개 국가가 있습니다. 유럽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입하고 싶으시면 이 5개 국가를 따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영국 아이디, 그러니까 아마존 유럽에 있는 영국만 가입을 하시면 나머지 5개 국가는 통합 관리가 되시는 거. 그래서 약간 15개 국가로 지금 되어 있지만 모든 게 다 각자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묶여있는 구간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원래 한국 셀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데는 미국, 당연히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유럽 정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브라질, 호주도 이제 아마존이 진입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 셀러들이 이렇게 진출이 활발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아마존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물류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브라질과 호주 쪽은 물류센터가 확충되지 않아서 한국 셀러들이 진입해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5개 국가에 이렇게 자기네 사이트를 갖고 있고, 또 이렇게 회색 국가들은 사실 아마존이 진입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아마존에서 직구하는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도 아마존 다른 사이트에 가입해서 직구를 하기 때문에 총 국가 수로 따지면 180개 국이다 이렇게 아마존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회원수는 2019년 기준으로 3억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 얼마죠? 5천만 명. 그 중에 쿠팡,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국내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한 3,50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가 시장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많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매출액이 316조였는데 이건 좀 감이 안 와요. 많긴 많은데 얼마나 많지? 라고 보시면은 거의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50%를 아마존이 점유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좀 아마존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 이후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고요. 오늘은 제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거의 개요를 조금 간략하게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이 판매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마존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지? 그거부터 아셔야 여러분이 판매를 하시기에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베이랑 아마존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국내랑도 좀 다르게 아마존만의 독특한 노출 방식이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소개는 좀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2011년부터 이베이, 아마존 통해서 국내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주식회사 크리밸류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베이를 하다가 2016년 정도부터 아마존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그때부터 아마존을 시작을 했었고요. 자, 베이비 타월이라고 제가 아마존에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이베이도 그렇고 만약에 똑같은 베이비 타월로 그 상품을 파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개의 리스팅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의 셀러마다 자기 상품 몰렸기 때문에. 근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1명이 팔든 100명이 팔든 50명이 팔든 똑같은 상품이라면은 딱 하나의 리스팅만 나올 거예요. 딱 하나의 리스팅만 나오고 그 안에서 같이 파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노출 같은 거에도 좀 이렇게 유리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베이비 타월로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이 노란 타월을 클릭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 다음 화면에는 이제 노란 거 말고도 뭐 다른 옵션, 하늘색, 핑크색 이렇게 옵션이 나오고 뭐 사이즈도 나오겠죠. 상세 페이지는 우리나라처럼 길게 막 포토샵으로 막 옵션 길게 그런 거 없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딱 5-6줄이 다예요. 이게 다고 외국 바이어들은 여기 있는 가격 보고 옵션 보고 설명 보고 마음에 들면은, 여러분도 혹시 직구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구매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쿠팡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가입할 때 등록해놨던 카드로 바로 결제가 돼서 우리가 등록해서 주소로 바로 그냥 원클릭으로 너무 빨리 되죠. 그게 아마존을 벤치마킹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바이박스에 있는 주황색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구매 처리가 되는데, 여러분은 셀러가 되시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 페이지를 아셔야 돼요. 바이박스를 누르면, 이걸 바이박스라고 해요. 이 바이박스를 누르면 한 셀러한테 결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페이지에서 딱 한 명만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25명이 이 페이지에서 같은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이 팔든 하나의 리스팅만 나온다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뭐 만약에 제조했으면 나만 팔겠지만 유통은 여러 사람이 같이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존에서도 유통을 하면 여러 사람이 같은 페이지에서 같이 팔게 되는데, 문제는 이 상품의 매출 90%가 이 바이박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이 바이박스는 뭐냐? 아마존이 보기에 가장 믿을만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신뢰도 그리고 배송도 빠른, 뭔가 굉장히 수만 가지의 알고리즘을 합쳐서 믿을만한 셀러를 여기다 올려주는 거고요.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돈 많이 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1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2, 3, 4등은 어떻게 파냐? 여기 있어요. 2등 22.94, 3등은 23.25, 4등은 23.97. 그리고 누가 파는지는 아이디가 조그맣게 나오는데, 아마존은요 사실 같은 상품이면은 누가 파는지보다는 그냥 가격 하고 이제 배송이나 뭐 셀러의 신뢰도 같은 그런 아마존만 알 수 있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애누물이나 뭐 이런 가격 비교 시스템? 네, 그런 것처럼. 그래도 다행히 1, 2, 3, 4등은 여기까지 노출이 되어 있는데 5등부터는 그럼 어떻게 파냐? 제가 여기 25명 판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거. 네, 이걸 누르면 25U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25명이 여기 같이 파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이걸 잘 모르세요. 있는지도 몰라서 여러분이 아마존에 이제 입점을 하시면 이 바이박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못해도 여기에는 노출이 돼야 그래도 좀 판매가 되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저는 이 25U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1등부터 가격이 쫙 나열이 되고, 맨 오른쪽 페이지는 아이디와 후기. 이 별점은 그 셀러의 후기예요. 물건을 팔고 얼마나 좋은 후기를 받았는지.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 1등은 6.5이고 2등은 5.99입니다. 가격만으로 보면은 5.99가 더 낮은 가격이죠. 그런데 이 셀러는 2등을 하고 6.52가 1등으로 올라가 있어서 바이박스에 노출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마존의 핵심입니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죠. 요거 이제 많이 아세요, 여러분들. 프라임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 프라임이라고 써있는 것도 그렇고, 혹은 여기 Fulfillment by Amazon이라고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마존 물류센터에 물건을 넣어놓고 거기서 배송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존에 판매하시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판매가 되면 직배송도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바로 보낼 수도 있는데, 가장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거는 아무래도 아마존 물류센터에 넣어놓고 이틀 안에 무료 배송 받는 거. 우리 쿠팡 물류센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켓 배송.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물류센터에 넣어놓은 아이템은 Fulfillment by Amazon이라서 FBA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부터 이베이를 한 이유가, 그때는 아마존이 안 유명했어요.
있긴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지금까지 막 크지 않았고 2016년 정도부터 확 뜨기 시작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물류센터입니다. 이틀 안에 무료 배송, 물류센터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이 미국 전역에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을 해주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게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이 뭐 이렇게 대단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을 한 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고객 서비스가 정말 좋아요. 뭐 반품이나 뭐 그걸 컴플레인이 있어도 굉장히 아마존이 빠르게 잘 처리를 해줘서 고객 중심 마케팅이 굉장히 잘 좀 먹혔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FBA가 그럼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FBA는 이렇게 생긴 물류 창고예요. 아마존 물류 창고 굉장히 큽니다. 한 물류 창고가 축구장의 60배 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물류 창고에 전 세계 저 같은 셀러들이 몇천 개, 몇만 개씩 물건을 넣어놔요. 그거를 아마존이 한 창고에만 모아놓는 게 아니고 미국에만 이렇게 한 50개 정도의 창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쪽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창고에 물건을 넣어놓으면은 그거를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분리를 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50개 창고에 다 보낼 필요가 없고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아니면은 나는 뭐 그게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애리조나다 뭐 아니면 텍사스다 창고 자동 배치가 되면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스킨케어는 100개, 그 다음에 전자기기 50개, 뭐 스포츠용품 30개를 우리가 한 박스에 넣어서 보냈다고 해요. 근데 아마존의 알고리즘으로 그 스킨케어는 텍사스 쪽에서 많이 나가고, 뭐 전자기기는 뉴욕 쪽에서 많이 나가고, 뭐 그렇게 각자 잘 나가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창고에 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이틀 안에 배송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보내실 때, 만약에 FBA를 활용하시려면 그 미국 창고에 재고가 안 떨어지게 하셔야 바이어들한테 노출이 되거든요. 이 창고에 물건이 없으면 바이어한테 노출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특송으로 보내면 항공의 경우는 한 5, 6일, 일주일이면은 미국까지는 가지만 그럼 일주일 전에만 물건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일주일 전에 도착을 미국까지는 했어도 이쪽 창고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이 걸려요. 지금같이 막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준비로 바쁠 때는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미리 한 3주 정도, 3, 4주 정도는 좀 여유를 잡고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창고가 이렇게 크니까 사람이 다 일일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물건을 분리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아마존은 굉장히 창고 그 분류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2010년, 17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6년쯤부터 아마존이 빵 떴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서 빵 떴던 거고 지금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협업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류센터가 이런 개념인 건 우리 알았어요. 그럼 다시 여기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5명이 같이 팔고 있어요. 25명이 같이 팔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거를 막 2주 안에 걸려서 받는 것보다는 FBA 창고 안에 넣어놓은 거를 무료 배송 받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25명의 경쟁자 중에 10명 정도가 FBA에 상품을 넣어놨다고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넣어놔서 이 셀러, 바이박스에 들어간 셀러가 잘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에 넣어놓으면은 그것도 수수료가 있거든요. 6개월 이상 창고에 넣어놨는데 물건이 잘 안 나가면 그것도 수수료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소진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이제 파셔야 되는데 1등만 계속 잘 팔아. 그래서 내 아이템은 계속 있는데 안 팔려요. 수수료만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거를 알고리즘을 우리가 조작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알고리즘은 아마존이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후기가 좋거나 판매 경력이 많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게 뭔가 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건 가격이에요. 그쵸?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셀러들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바이박스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2등에 있는 셀러가 여기서 0.1, 0.3이라도 가격을 내리면 바이박스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크게 차이 없거든요. 후기나 뭐 셀러 경력이나 많이 차이 없습니다. 엄청 뭐 리뷰가 엄청 나쁜 거 있는 사람 아니면 대부분 80% 이상은 좋은 후기를 갖고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베이비 헤븐이라는 사람이 가격을 조금 낮춰서 바이박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원래 1등 하던 사람 하루에 100개씩 물건을 팔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하루에 10개씩밖에 안 나가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세요? 그럼 그 사람도 당연히 최저가의 가격을 맞추겠죠? 그래서 바이박스 들어가. 그러면 또 나머지 3, 4등도 계속 이제 물건이 창고에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내려요. 아마존은 이거를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사이트가 저렴할수록 고객은 좋아하니까. 그래서 셀러들끼리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격 경쟁을 하게, 그리고 너무 비교가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드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아마존은 바이박스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매출을 정말 크게 좌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뭐 나는 내가 제조한 거니까 나만 팔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조해서 여러분만 파시는 것도 아마존이 보기에 이 셀러 별로 믿음직하지 않은데 신규 셀러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면 바이박스를 그냥 비워줄 수도 있어. 뭐 그런 개념. 그래서 바이박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FBA에 물건을 어떻게 보내냐? 네, 우리들 알아야 되죠. 상품 등록은 비슷한데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물건을 하나하나 보낼 때마다 이거를 완벽하게 포장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쿠팡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 보시면은 이제 그 상품을 막 다 포장해서 보내기보다는 이런 물 100개 있는 박스를 그냥 한꺼번에 보내면 주문 들어오면은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빼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포장을 해서 바이어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내셔야 할 때는 깨지지만 않게, 이거를 뭐 정말 바이어한테 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일일이 포장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좀 손쉽죠. 네, 한꺼번에 보내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아이템 하나하나 우리가 똑같은 거 100개가 아니고 한 박스 안에 A라는 아이템 50개, B라는 아이템 30개 이렇게 섞여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기계가 인식하다 보니까 아이템 하나하나에 이런 물품 바코드가 또 아마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요거를 붙이셔서 보내면 아마존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 보내실 때 이거를 잘못 붙이시면 바로 오배송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책임. 아셨죠? 네. 상품마다 고유의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는 세트 상품인데요. 어떻게 하죠? 할 때는 세트 상품을 하나로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비닐 같은 걸로 묶으셔가지고 바코드를 하나만 붙이시면 그건 하나의 상품이 됩니다. 아셨죠? 혹시 뭐 바코드를 잘못 붙여가지고 창고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아마존이 수수료 받고 다시 붙여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아이템이 많은데 이거를 좀 우리 말고 아마존이 좀 이렇게 바코드 라벨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아마존이 이거 라벨 하나 붙이는데 200원씩 받고 해주기도 해요. 이게 FBA입니다. 아마존은 FBA 그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사이트와 다른 아마존만의 정체성이고 아마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FBA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고객 입장에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페이지가 뜰 거예요. 언제 뭐 8월 22일 날 주문을 해서 로그인할 때마다 이 초록바가 움직이면서 8월 23일 날 배송이 시작됐고 언제 몇 시까지 아이템이 갈 겁니다 라는 게 실시간으로 바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따로 뭐 우리 송장 번호 추적을 안 해도 얘가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어디 가고 있는지가 쫙 몇 시에 어디에 이렇게 그게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잘 돼 있네 이 정도지만 정말 미국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거였어요. 네, 이렇게 고객이 너무너무 이제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장점은 뭐냐면 고객 응대를 아마존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존에 판매하실 때는 정말 편한 게 상품 등록하시고 아이템만 한꺼번에 미국 창고에 놓으시면은 아마존이 배송도 다 해줘. 그리고 고객 응대도 다 해줘. 사실 하실 게 많이 없어요. 그냥 그 내부 마케팅이나 뭐 매출 관리 이런 거 좀 신경 그리고 재고 관리. 그런 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영어에 좀 자신이 없다, 나 고객 응대 그럴 시간도 없다 하시면 좋죠. 근데 이것도 100% 저는 장점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저는 이제 이베이랑 아마존 둘 다 하다 보니까 확실히 환불, 반품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마존은 고객 우선이에요. 고객 감동을 넘어서 거의 집착? 네, 그게 아마존의 이제 성공 비결인데, 이거는 제가 어떤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을 쓰다가도 아니면 한 3주 물건을 잘 받아서 잘 쓰다가 나 이거 이제 필요 없다 하면은 나 그냥 반품할래요 라면, 사실 이베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컨택을 합니다. 바이어가 우리가 1대1로 바이어랑 컨택을 해서 이거는 3주 됐으니까, 그리고 아이템에 문제가 없으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환불하시려면은 배송비 내셔야 돼요,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존은 우리한테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아마존 고객센터에서 그냥 환불 받아줘요. 그래서 뭐 한 달 안에도 그냥 아무리 쓰던 거라도 환불을 다 받아주고, 반품 받아주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창고에 받겠죠. 창고에 받고서 이제 자기네가 검수를 합니다. 이거를 재판매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근데 예를 들어 전자제품 같은 거는 한 번 쓰면은 좀 뭐 패키징이 좀 잘못되어 있다던가 다시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그 아마존 재고 그 관리센터 보면은 언셀러블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판매될 수 없는 아이템으로 분류가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 상품을 빼시던가, 그러니까 아마존 창고에서 빼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폐기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가 상품이면 괜찮아요. 크게 로스가 안 날 텐데, 만약 여러분이 고가 상품이다, 그리고 한 번 열면은 이거는 다시 쓰기가 좀 어려운 상품이다 하면은 이것도 로스가 좀 크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고객센터가 잘 돼 있어서 편안하지만 환불, 뭐 반품 이런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보다 좀 많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창고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로 폐기하거나 다른 데로 빼기가 좀 쉽지는 않다. 다른 데로 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으로는 안 보내줘요, 아마존이. 미국에 다른 배대지나 뭐 다른 물류창고로 여러분이 빼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해야 되는데 배송비가 만만치 않겠죠. 네. 그런 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유명해진 거는 이제 물류잖아요, 물류. 그래서 아마존은 굉장히 끊임없이 혁신을 하는 기업입니다. 드론 배송 유명하죠? 드론 배송 원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곽 지역으로만 조금 뭐 시범 테스트로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 드론 배송이 이제 연방 정부에서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드론 배송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마존을 구매하실 때 이게 모든 지역에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지역 그리고 어떤 아이템은 이거 프라임 에어 가능한 상품입니다, 얼마 더 내시면 드론으로 30분 이내 배달해드려요,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뜹니다. 그럼 그거 뜨면 바로 30분 안에 드론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요즘에 배송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아마존이 뽀뽀뽀뽀 이렇게 그냥 조그만 로봇이 길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배송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틀 만에 무료 배송이라는 거가 아마존의 키 포인트인데,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프라임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한테만 이틀 안에 무료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프라임 회원은 우리나라 그 쿠팡 멤버십, 로켓 배송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한 달 뭐 3,000원? 많이 부담되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얼마냐면 연회비 99불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원, 12만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11만원이면 우리한테는 되게 부담됩니다. 그쵸? 부담되는데도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해가 갈수록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연소득 한 1억 3천 이상 되는 고소득층은 82%가 아마존 유저다. 네. 그래서
돈 많이 쓰고 물건 구매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고객이 많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입해서 그럼 이 연회원이잖아요. 1년 동안 아마존의 모든 서비스, 막 이틀 안에 무료 배송 물론이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시간 배송, 그리고 뭐 오토바이 배송도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1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아마존이 나중에 이거를 프라임을 벗어나서, 아마존 고객이 이거 연회비 끝났다고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배송되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은 로열층, 고객 로열층이 많다라는 거. 그게 좀 아마존의 힘이고요. 그럼 연회비 99불을 내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이틀 안에 무료 배송 당연합니다. 그리고 프리 세임데이 배송도 있어요. 당일 배송. 당일 배송도 있고, 이것도 이제 뭐 추가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2시간 딜리버리, 오토바이 딜리버리, 이것도 가능한 아이템이고 가능한 지역이고 하지만, 그리고 뭐 무료 영화랑 TV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하고요. 음악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이 무료로 스트리밍 됩니다. 그럼 우리 쿠팡, 제가 계속 쿠팡 말씀드리는 게, 쿠팡이 굉장히 아마존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그런데, 쿠팡에도 프라임이 있어요. 그 프라임 비디오 요즘에 런칭했잖아요. 그게 원래 아마존이 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전자책은 물론이고 영화, 게임 그런 거 다 무료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비디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 제한 없는 사진 보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임 회원만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7월에만 있는,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세일 기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금방 시작하거든요. 그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 같은 아마존 셀러는 요거 7, 8월에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좀 늦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늦어가지고 10월에 했었는데, 이제 7월에 하루만 있는 아마존 프라임 세일 기간에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와요. 이때 이제 회원들만 상대로 세일을 하기 때문에, 이때 가입해가지고 나 할인된 아이템 뭐 몇 개 사야지 하면 이제 연회비 뽕 뽑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때 회원으로 많이 늘어나고 매출 많이 납니다. 그럼 이때 회원 됐으면 이제 1년 동안 써야겠죠? 1년 쓰다 보면 딴 사이트 못 가죠. 이게 약간 그렇게 선순환이 되는 아마존의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판매를 하시면 아마존에서 막 메일이 올 거예요. 뭐 딜 신청하세요, 프라임데이 뭐 세일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아마존 특성은 조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럼 상품 등록이나 가입 부분이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상품 등록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이미 아마존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카탈로그 등록 방식이라고 해서, 이미 여러분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똑같은 거 같이 팔려면 Sell Yours라는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마 교재 없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교재 없죠? 네, Sell Yours 이렇게 누르고 요거 3개, 하나, 둘, 셋만 누르면 등록이 끝나요. 여러분이 상품을 따로 찍는 게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도 안 만들어도 돼요. 왜냐면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는 거에 여러분 가격만 하고 이렇게 밑에 붙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뭘 넣으면 되냐? 컨디션은 새 거냐 중고냐. 그리고 막 중고면 컨디션이 어떤지, 뭐 스크래치가 있는지 몇 년 사용했는지 그런 걸 여기다 쓰시게 되고, 내 가격, 그리고 나는 몇 개 있다, 수량, 요것만 하고 버튼 딱 누르면 상품 올라가요. 이게 셀리어스라는 거예요. 유통, 여러 명이 팔 때. 근데 이제 만약에 기존에 아마존에 없는 상품이다, 나만 팔 거다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긴 하셔야 됩니다. 타이틀 넣고, 뭐 이미지 넣고, 설명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가입해서 그 셀러 센트럴이라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거, 수수료. 수수료 굉장히 잘 아셔야 되거든요. 아마존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수료가 있는데 고려하실 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계정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가 안 돼도 나가는 돈. 판매가 안 돼도 월 베이스로 프로페셔널 셀러는 월 39.99불을 내는 거고, 일반 셀러는 그렇게 월 고정비는 안 납니다. 월 고정비는 없는 대신 건당 0.99씩 나가요. 그러니까 거의 1달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일반 셀러로 가입을 했을 때 내가 한 달 40개 이상 팔아 하면 프로페셔널 셀러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정 구분이 그럼 나는 일반 셀러로 물론 무조건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건 아닌 게 프로페셔널 셀러만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요.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페셔널 셀러는 월 39.99불, 한 45,000원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입니다. 모든 오픈마켓은 판매가 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뭐 카테고리마다 좀 달라요. 카테고리마다 좀 다른데, 전자제품 8%, 그리고 뭐 아웃도어 용품 15%, 스포츠 15%, 그러니까 대부분 1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의류는 17%, 조금 더 높죠. 의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내 상품의 카테고리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0.3은 뭐냐면 적어도 15%가 0.3이 안 되더라도 최소 0.3은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두 개 있어요. 월 계정 수수료 무조건 나가는 거 있고, 판매될 때마다 내는 수수료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FBA 창고를 쓰시면 창고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부과가 되냐면 아이템의 사이즈와 부피에 따라 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의류 외 아이템에 대한 수수료 따로 있고 의류 아이템에 대한 수수료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의류 외 아이템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만약에 핸드폰 정도의 사이즈랑 뭐 무게다 라고 하시면, 이 FBA 물류 창고 수수료는 하나 판매할 때마다 2.5씩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달러 아이템, 아무리 조그만 핸드폰 케이스라고 해도 그냥 이거는 하나 팔 때마다 물류비만 2.5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까지 가는 배송비는 여러분이 내고, 이거는 미국 창고에서 바이어한테 픽앤팩이라고 미국 창고에서 보관하고 보내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의류 정도, 요런 반팔 티는 하나 보관할 때마다 3.8, 대형 다리미 정도는 5.8, 크기가 좀 커질수록 커지죠, 수수료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기 침대 정도다 그럼 10.9, 뭐 모니터다 더 크죠, 75. 근데 저 아는 분은 모니터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거 하시는 분은 일부러 FBA 안 쓰시더라고. 왜냐면 일단 수수료가 너무 크고, 네, 이게 막 100달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수수료가 너무 큰데, 또 반품 들어오면은 재판매가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직배송으로만. 직배송 하시면은 고객한테 반품 문의 들어와도 우리가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약간 딜을 할 수가 있죠. 한국으로 배송하기 좀 배송비 부담되실 테니 한 30%만 저희가 할인해 드릴 테니 그냥 쓰세요. 뭐 이렇게 약간 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수료가 지금 말씀드린 판매 수수료, FBA 수수료 말고도 여러분이 아마존에 가입하시면 그 결제 대금을 한국토장으로 바로 받는 게 아니고 페이오니어라는 그 미국 가상 계좌가 생기세요. 그래서 그 아마존 정산 대금은 페이오니아로 나오는데, 페이오니아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줄 때 나오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존이 가져가는 돈은 아니고 페이오니아예요. 페이오니아는 1.2% 수수료가 또 있고, 그리고 여러분 환율 생각하셔야 되죠. 환율이 매일매일 이렇게 등락이 심하고, 그 다음에 페이오니아 환율로 우리가 정산돼서 받는데, 그건 우리가 네이버에서 보는 환율보다 이게 송금이기 때문에 더 싸요. 한 50원 정도. 그래서 네이버 환율로 계산하시기보다 그것보다 좀 보수적으로 한 50원 정도 내려서 환율 계산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뭐 이거는 말씀드려요. 네, 요 정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은근 많이 나와요. 은근. 그래서 아마존은 다른 사이트보다 이베이 같은 건 한 15% 보시면 되는데 아마존은 한 30, 40% 보셔야 돼요.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왜 파냐? 잘 나가면. 잘 나가면 파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입할 때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신규 셀러들이 가입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아마존은 그러니까 자기네 플랫폼에 들어온 셀러들이 굉장히 정품만 그리고 좋은 상품만 잘 판매하기를 원해서 셀러를 미리 좀 걸릅니다. 그 걸르는 방법이 첫 번째 가입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가입만 한 달 동안 안 돼가지고 거절 3번 되고 막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가입할 때 중요한 거는 모든 내 아마존의 계정에 있는 주소, 이름, 그리고 뭐 스펠링 하나 그거와 페이오니아의 주소, 계정, 뭐 이름, 스펠링 하나 다 동일해야 돼. 그거를 검수하는데 우리가 봐도 그리고 여권까지, 여권 이름까지. 네, 여권 이름에 있는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되는데 여권으로 증빙을 하게 되니까 신원 확인을. 그래서 그런 걸 모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거절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거절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될 때까지. 그래서 신원 확인 됐어. 가입은 됐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카테고리 승인. 그러니까 카테고리마다 여기 제가 있네요. 승인 필요한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상품을 파실 거면 뷰티, 주얼리, 시계, 뭐 미술용품, 스포츠 관련 수집품 이런 거 하실 때면은 카테고리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승인은 어떻게 받냐? 아마존에 서류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서류 제출하시는 거는 이제 만약에 제조사면은 제조사라고 써 있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이제 MSDS 뭐 성분표 같은 거 이런 거를 내셔야 되고 만약에 유통업자면 내가 이 아이템을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뭐 그런 거래 견적서, 거래 명세서 그런 거를 제출하셔서 아마존에서 승인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막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 정도면은 저희 이제 그 아마존에 대해서 대략적인 제가 설명은 다 드렸거든요. 하나 보여드리려면은 카테고리 승인 받을 때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제조업자는 제조업이라고 명세가 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유통업자는 90일 이내에 거래된 거래 명세서, 그리고 뭐 그 명세서에서도 그냥 인보이스 뭐 편하게 우리가 거래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구매자의 이름, 법인명, 연락처 정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뭐 상품 이름 써 있어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런 거는 아마존 그 셀러 센트럴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어서 그대로만 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흔히 주고받는 그냥 이 견적서 말고 이걸 하실 때는 외국에서 주로 쓰는 인보이스 양식이 있어요. 그런 거에 하셔야 좀 승인이 잘 됩니다. 왜냐면 외국 사람이 보기에 이게 합당해야 되니까 사람이 검수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